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대인재학원에서 양정고 국어 수업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관 선생입니다. 예. 추운 날씨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학생들 이제 3월이면은 양정고 입학을 하게 됩니다. 항상 참 아기 같았던 우리 아드님들이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게 되니까 한편으로는 참 대견하고 언제 이렇게 컸나 이런 마음도 드실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조금 좀 걱정되는 마음도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가 양정고에 가서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드실 텐데요. 일단 뭐 그런 걱정을 조금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양정고 국어시험의 특성, 그리고 대비책, 그리고 제 수업 특징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여기 시대인재에서 그 양정고를 담당하고 있고요. 양정고를 제가 처음 맡게 된 게 2012년입니다. 그 전에 이제 그 뒷단지는 국어 전문학원에서 진행했는데요. 자, 일단 뭐 양정고는 제가 담당 학교 중에 가장 오래 한 학교이기 때문에 뭐 감히 뭐 자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수업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는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공부 습관입니다. 공부 습관이 잡혀있지 않으면 시간 투자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성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수업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필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수업을 듣고 나서 이거 어떻게 점검을 해야 되는가, 여기부터 가르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개념에 대한 건데요. 우리 학생들이 보통 국어 공부를 할 때 문제풀이는 열심히 합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알아둬야 되는 게 국어 문제 풀었던 문제가 시험에 똑같이 나온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어 공부는 문제 풀고 답 맞추고 몇 개 틀렸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개념을 알아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개념이 부족한가를 계속 점검하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수능과 내신 모두 문학, 문법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개념부터 먼저 제대로 가르친 다음에 문제를 풀이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독해력. 사실 수능이건 내신이건 결국은 글을 얼마나 제대로 읽었는가를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독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중학교 때 시험 봤을 때 혹시 학생한테 이 문제 왜 틀렸니? 라고 물어봤을 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서 틀렸어 라는 얘기는 거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는가요? 실수했어, 착각했어, 헷갈렸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수했다, 착각했다, 헷갈렸다 결국은 글을 잘못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는 지문뿐만 아니라 문제와 선택지도 역시 글입니다. 거기서 뭔가를 잘못 읽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글을 제대로 읽는 방법, 그러니까 지문도 어떻게 읽어야 되고 선택지도 어떻게 읽고 분석해야 되는가 여기부터 가르칩니다. 그리고 보통 제가 그 내신 기간 이외의 기간, 그 방학이라든가 이런 때 같은 경우에는 학생에 따라서 좀 독해력이 조금 좀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프로그램,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를 던져주는 게 아니라 문장 독해, 그리고 어휘,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훈련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저는 뭐 학생들 일주일에 한 번 만나지만 제가 수업했다고 제 임무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내내 카톡, 때로는 이제 줌을 통해서 계속 학생들과 질의응답,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해하실 양정고 국어시험 특징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올해부터 교육과정이 바뀌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교과서도 또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양정고가 천재바 국어 교과서를 사용했는데 올해부터는 비상 강호형 교과서를 사용하게 됐죠. 자, 그래서 보통 교과서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많이 뭐 문제 체제나 이런 게 많이 바뀌지 않을까 불안해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가 양정을 담당하면서 교과서가 총 4번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바뀌었을 때 그럼 문제가 정말 이거 양정 문제 맞아? 이런 식으로 바뀌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선생님에 따라서 어떤 그 선생님의 성향이 반영돼서 부분적으로 바뀐 부분이 있지만 양정 특유의 스타일 자체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2023년부터 원래 양정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험이 국어는 그렇게 어려운 학교는 아니었는데 조금 문제에 좀 힘을 준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그럼 뭐 좀 부분적인 변화 있겠지만 전체적인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예상하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학교 알림에 올라온 성적 분포인데요. 여기서 일단 주목해 두셔야 될 부분은 평균과 표준 편차입니다. 대부분 학교들이 보통 국어 전체 평균이 60점대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어 평균이 50점인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자, 일단 양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 특히 23년 보시면은 1학기 평균이 82점입니다. 제가 담당한 다른 학원의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1등급 컷이 85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학교는 이제 여기서 85점 받으면은 1등급인데 양정에서 이렇게 받게 되면은 3등급도 받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일단 이건 의미하는 바가 시험이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다는 거죠. 그리고 표준 편차 한번 보시겠습니다. 표준 편차 같은 경우에는요, 표준 편차가 작다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아시죠? 학생들의 성적 격차가 크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특히 양정은 뭐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상위권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결국 한 개 맞느냐 안 맞느냐, 서술형에서 감점이 있느냐 없느냐가 1, 2, 3등급을 좌우합니다. 자, 그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 특징 한번 말씀드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 학교를 내신 특성을 보면은 교과서 중심의 문제를 내는 학교가 있고 좀 수능형 문제 중심을 내는 학교가 있습니다. 양정은 전자에 해당합니다.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문제를 출제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양정고 시험은 학생들의 말을 빌리면은 학생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시험을 볼 때는 이거 다 맞은 것 같다. 와, 이거 나 100점 아니야? 라고 했는데 채점하면서 이거 뭐야? 왜 이래? 라는 그런 그 시험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만큼 일단은 교과서에 충실하게 문제를 출제를 하시는데 굉장히 좀 세부적인 데서 문제를 출제하십니다. 니들 이것까지는 공부 안 했지 싶은 부분, 학생들이 그냥 훑어보고 넘어갔을 부분, 선생님들이 그걸 귀신같이 하셔서 거기서 문제를 출제해 버리십니다. 자, 그런데 물론 작년 1학기에는 만점이 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작년 1학기 같은 경우는 뭐 전교에 만점자 10명 넘게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근데 그 전에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에 비해서 만점이 그렇게 아주 많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문제 유형은 굉장히 평이한데 선택지를 좀 꼬아서 출제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양정 같은 경우에는 시험 끝나고서 학생하고 상담해보면 이거 왜 틀렸어 했을 때 몰라서요란 얘기를 들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헷갈렸어요. 착각했어요. 그리고 고쳐서 틀렸어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어머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고등학교 시험은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변별력을 유지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보통 양정은 세부적인 내용, 교과서의 세밀한 부분을 그로 변별력을 유지한 경우도 있지만 외부 작품,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얘기하지 않은 외부 작품으로 변별력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시험 범위가 문학과 문법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문법은 문학에 비해서는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이거는 선생님들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수록되지 않은 문법 내용 담긴 프린트를 제공하고 거기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5번째 보시면은 2023년 정확히 제가 기억하기로 2023년 2학기 기말고사였는데요.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은 최척전이라는 고전 소설이 나왔습니다. 최척전은 고전 소설이 나왔는데 학생들 전문을 주고서 읽어봐라고 했는데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느냐? 여기서 주인공이 여자친구한테 시를 읊어줬는데 그 시의 제목이 무엇인가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저도 굉장히 당황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문제가 작년 1학기 기말에 그런 유형의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부 작품에서 아주 세밀한 부분, 너네 이거 제대로 읽었니 안 읽었니를 측정하는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 이게 좀 특징입니다. 그걸로 변별력을 좀 유지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난이도는 아주 높은 시험이라고 하긴 좀 어렵습니다만은 선택지 함정적인 요소, 말을 좀 바꿉니다. 그래서 오답을 유도하는 문제가 좀 많이 출제된다는 점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문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1학기 기말고사 문제인데 이건 작년 문제, 교과서가 바뀌었으니까 올해는 이제 이런 유형으로 나오진 않을 텐데요. 자, 이 작품이 나오진 않겠지만, 자, 정지용의 향수라는 작품이 교과서에 수록돼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외인촌이라는 작품, 교과서에 수록되지 않고 수업 시간에도 언급하시지 않은 작품입니다. 이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교과서에는 종탑 아래서라고 6.25 전쟁에 관련된 소설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장마르는 6.25 전쟁과 관련된 다른 작품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외부 작품을 이용한 문제가 출제되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학생들이 이 작품을 공부했니 안 했니? 너 이 시 알고 있니? 이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외부 작품 문제는요, 교과서 내용을 얼마나 제대로 이해했는가, 여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교과서 작품에 드러난 특징을 파악했고 그 특징을 생소한 작품에서도 발견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중학교 때처럼 내신 공부하면 안 됩니다. 중학교 때는 보통 시험 보기 한 2주 전에 자습서 평가 문제집만 풀어봐도 점수가 나오는 시험이 있는데, 자, 이렇게 낯선 작품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처음 보는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분석하는, 예를 들어 시다 그러면은 정서와 태도, 표현상 특징 등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소설 같은 경우는 인물과 갈등, 서술상 특징, 시점 정도는 스스로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훈련이 돼 있어야 내신에서도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양정의 시그니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양정을 처음 담당했을 때부터 봤던 유형인데요. 모두 고르시오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순화된 버전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모두 고르시오인데 여기 보시면 두 개를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죠. 옛날엔 개수를 안 알려줬습니다. 제가 담당했을 때 정답이 4개였던 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이 좀 약간 짜증나는 문제 유형인데요. 근데 이 모두 고르시오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필요한 거, 학생들이 국어 과목은 그냥 문제를 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인데, 엄밀히 말하면 국어라는 과목은 글을 읽고 판단하는 과목입니다. 적절성. 국어 문제 보시면 대부분 이렇게 돼 있죠.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적절함의 기준이 뭘까요? 내 생각엔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게 아닌 것 같아. 국어 시험이 그 학생의 어떤 주관을 묻는 시험은 아닙니다. 적절함의 기준은 지문입니다. 지문에 근거가 있으면은 이게 적절한 거고 없으면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특히 그 학생들 제가 지도하면서 이과 성향이 강한 친구들 보면은 판단 연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문에서 그 근거를 찾는 게 아니라 선택지를 보면서 그 좋은 머리를 이렇게 보면은 답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이것도 맞는 말 아닌가? 그쪽으로 이제 자꾸 생각을 해버립니다. 근데 수능도 그렇고 내신도 그렇고 학생의 창의력이나 상상력을 묻는 게 아닙니다. 이해력을 묻는 시험이죠. 답의 근거는 지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좀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 일단 답의 근거를 지문에서 찾는, 이게 이렇게 여기에 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답이다, 답이 아니다를 판단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인데요. 양정은 그 서술형 문제가 대부분 단답식인데 가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30자 이내로 서술하시오. 이것도 순화된 겁니다. 예전에 100자 이내로 서술하시오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은요, 사실 교과서의 세부적인 내용, 그 뭐 어휘라든가 이런 걸 쓰라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수능 스타일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긴 한데요. 세부적인 내용을 묻는 서술형 문제죠.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한 대비책은 사실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반복 훈련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국어를 좀 그 성적이 잘 안 나온 이유, 보시면은 국어가 성적이 안 나오더라도 국어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렵지 않은데, 특히 양정에서 시험은 어렵지 않은데 왜 점수가 안 나오나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깊이 있는 공부가 안 돼서 그럽니다. 국어라는 과목이 우리 글이다 보니까 한 번 보면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를 풀다 틀렸습니다. 해설지가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해설지 보면은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지워버립니다. 그거는 이해를 한 게 아니라 이해를 한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유형의 해결책은 사실 단순합니다. 반복 훈련입니다. 제가 양정 지도하면서 좀 그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들의 공통점을 말씀드리면은 우직합니다. 그리고 좀 소심한 친구들이 점수가 잘 나오는 걸 많이 봤습니다. 좀 대범한 친구들은 공부하다가 뭐 어려운 걸 하면 에이 설마 나오겠어? 그리고 대범하게 넘어가 버리죠. 근데 이거 만약에 나오면 어떡하지? 좀 붙들고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잘 나옵니다. 그런 친구들 많이 있죠. 그 중학교 때 선생님들로부터 이 학생은 머리가 참 좋은데 노력만 좀 더 하면 좋을 텐데요 하는 친구들, 양정에 와서 내신 때 좀 고생하는 거를 제가 좀 많이 봤습니다. 자, 일단 내신 고득점의 비결 중에 하나는 반복 학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법이 문학에 비해서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런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이게 왼쪽에 보시면은 허생전이라는 소설입니다.
허생전이라는 소설인데 이게 2023년에 선생님들이 조금 약간 힘을 줬다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허생전은 고전 소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법 문제가 출제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물어보는 내용이 높임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 높임 표현은 2학기 교과에 나온 내용입니다. 문법 요소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은 내용, 물론 보기를 주셨습니다. 보기를 주시긴 했지만 출제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좀 당황했던 문제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또 그 문법 문제를 출제하실 때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문법 문제가 예를 들어서 뭐 의문의 변동이다, 비음하면 비음화, 유음하면 유음화, 국외음하면 국외음화 이렇게 좀 따로 출제되는데 양정 선생님들은 이거를 통합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 좀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 출제하십니다. 문제 굉장히 잘 만드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 최소한 중학교 때 배웠던 문법 내용들은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야 됩니다. 한번 댁에 가셔서 한번 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혹시 너 관형사와 관용어의 차이 아니? 라고 물어봤을 때 학생이 관형사는 품사고 관용어는 문장 성분이잖아요. 그럼 공부 제대로 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학생이 그런 걸 왜 물어봐? 라고 화를 낸다. 그걸 모르는 겁니다. 공부시켜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 한일약한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 국어 1등급을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냐? 말씀드린 대로 문학, 문법 모두 개념 학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공부 습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말씀드린 습관이 아주 뭐 거창한 게 아니고요. 일단 국어 공부를 나눠서 하는 습관. 보통 학생들 공부하는 거 보면은요. 수학 끝나고 영어 끝나고 마지막에 국어를 합니다. 근데 국어라는 과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읽고 판단하는 훈련이 필요한 과목이거든요. 그런데 몰아서 하게 되면 읽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보고 답으로 느껴지는 걸 찍는 것밖에 안 됩니다. 실력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학생들한테 좀 매주 잔소리하는 부분이 학교 수업이건 학원 수업이건 수업 듣기 전에 교과서 텍스트를 먼저 읽고서 수업을 들어라. 우리 학생들은 물론 천재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이제 평범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수업을 듣는 내용, 족족 다 머릿속에 입력되지 않습니다. 근데 머릿속에 이 단원이 무슨 내용이다 그 틀이 있다면 수업 내용이 잘 들어옵니다. 국어라는 과목은 영어 수학에 비해서 시간 투자를 많이 하기 어려운 과목이죠. 효율적으로 해야 됩니다. 두 번, 세 번 까먹고 다시 공부하고 까먹고 다시 하는 공부하는 이거 줄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수업 전에 텍스트를 먼저 읽고 이게 무슨 내용이라는 것을 간략하게 파악한 다음에 수업을 들어야 효율적입니다. 자, 그리고 풀고 났으면 채점이 끝난 게 아니라 오답 점검, 틀린 이유를 정확히 알고 넘어가는 그런 습관이 또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뭐 수업 컨텐츠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그 교과서가 바뀐 첫 해는 일단 기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학원들이 결국 컨텐츠 싸움입니다. 근데 제가 좀 자부심을 좀 부려다고 해야 할까요? 저희 수업은 제가 담당합니다만은 저희 모든 교재는 저희 솔빛국어연구소 선생님 총 13분, 직원 30명입니다. 함께 만드는 교재입니다. 그리고 저희 솔빛국어는 목동 중심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치동, 성북, 마포 등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그 여러 학교의 기출이라든가 관련 자료 이런 게를 다 입수가 됩니다. 그래서 자료에 있어서만큼은 어느 학원에도 뒤지지 않는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관리 시스템 말씀드린데요. 자, 어머님들께서 제일 우려하시는 부분이 이제 시대의 이제 대형 단과 학원이다 보니까 단과는 관리가 안 되지 않아요? 굉장히 좀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시대의 이제 수업하기 전에 저기 국어 전문 학원에서 오랫동안 수업을 했습니다. 수업만 해서 학생들의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매주 봅니다. 그리고 테스트 결과 어머님들께 문자로 전송됩니다. 그리고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점수가 부족하다 남깁니다. 아니면 제시험을 보거나 추가 자료를 배부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학생들과 소통하는 건 일주일 내내. 카톡뿐만이 아니라 뭐 중세국어 이런 단어는 카톡으로 질의응답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임시로 줌을 이용해서 학생 질의응답 진행합니다. 자, 그리고 진도 다 나가게 되면 직전 대회를 통해서 학생들 그 모의 내신 시험을 비롯해서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 총정리하는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자, 수업 시간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3월 9일에 개강을 하게 됐고요. 시간은 저녁 6시에서 9시까지인데요. 수업 앞뒤 시간은 클리닉 시간입니다.
보통 클리닉을 진행할 때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점수가 잘 나온 학생이나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뒷시간에는 테스트 결과 부진 학생 혹은 숙제를 해오지 않은 학생들 중심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인데요. 자, 제가 양정을 오래 학생들 뭐 가르쳤습니다만은 학생들 얘기 들어보면 양정은 참 좋은 학교 같습니다. 학생들 만족도도 참 좋은 편이고요. 근데 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진짜 좋은 학교는 우리 학생이 여기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좋은 대학 가야 진정으로 좋은 학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정이 정말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좋은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국어에 대해서는 저도 열심히 학생을 지도할 거고요. 귀한 아드님들 맡겨주시면 저는 성적으로 보답하겠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